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무라사키 시온이 드디어 개인세 데뷔를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게 무슨 일이냐, 무라사키 시온의 아내 사람인 로아가 트위터를 남겼어요. 어떤 트위터를 남겼냐면 6월도 곧 끝나가네, 실은 조금 전부터 준비 중인 게 있다, 느긋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커밍 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얘가 엄청난 중졸 빡통이라 가지고 영어 잘 못하는데 사전 검색하면서 열심히 영어 단어도 쓴 게 참 기특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얘가 커밍순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곧 버튜버 데뷔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뭔가를 수행 중이라고 이미 과거에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무언가의 면허를 따고 싶어가지고 6월까지 수행 중이다,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지는 아직 비밀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돈 떨어졌는지 나 지금 팬박스 운영 중이다, 팬박스에 뭐 올리고 있다, 이런 말 하죠. 야, 꼬라지 보니까 정말. 어쨌든 뭐 가장 흔한 거는 운전면허라서 운전면허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온의 팬박스 요금제를 보면 만원짜리랑 10만원짜리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호로라이브 시절부터 있었던 팬박스고, 이런 식으로 소속 버튜버들이 더블 배럭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라사키 시온의 이름으로 돈을 받았으면 회사랑 나눠야 되지만은 얘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는 거는 지가 다 먹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버튜버들 뽑아놓고 키워놓으면 뭐해, 다 이런 식으로 뒷돈 받는다니까. 이 양아치 같은 행동이에요.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라사키 시온 또 호로라이브의 버튜버로 활동하면서부터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진짜 양심 없는 게 어떤 컨텐츠가 업로드가 되냐면 뭐 누구처럼 가슴 사진 찍어서 올려주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진짜 몇 줄짜리 일기 쓰고 가끔씩 길 가다가 민들레가 폈더라고요 이러면서 찍어서 올리고 이딴 거 올립니다. 가끔씩 메네라 터지는 글도 올려주고 뭐 요런 것밖에 안 하는데, 그거 보려고 만원 내고 10만원 내고 하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그냥 흑우장사예요. 이거는 진짜로 응원하는 생각으로 네가 방송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팬심 하나만으로 하는 게 이 팬박스 가입이다 라는 거죠. 게다가 웃긴 건 뭐냐면은 예정이라고 적혀있거든. 준비 중 막 이래 돼 있어.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여전히 제대로 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글 몇 줄 정도 찔끔찔끔 쳐올리면서 10만원 쳐받아 먹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이 사카마타의 팬박스가 좀 더 양심이 있어요. 사카마타는 노골적인 수금을 유도를 하지만은 최소한 자기가 꿈이 있어. 내가 아티스트로, 가수로 성공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고 내가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꿈과 그리고 육수 장사를 양립하려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컨텐츠로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팬박스 가입해 주시면 한 달에 몇 번, 뭐 네 달에 한 번 이제 오프라인으로 비디오 통화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거를 제공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팬들은 흔쾌하게 돈을 내요. 뭐 가격은 비싸지만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은 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응원하려면은 그런 돈을 내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방송인이 이런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고 하면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카마타는 진짜 육수 장사의 기재입니다. 장사 잘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만지구미 개돼지 애들은 아무것도 제공을 안 하는 게 기본이에요. 시온, 아쿠아, 아야메 얘네들은 싸가지가 없고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고 그냥 팬들을 무시하는 게 기본이라 가지고 얘네들은 팬박스를 운영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매달 돈 쳐받아 먹는 게 일상이다 라는 겁니다. 양아치들이에요. 단조는 원래부터 더블 배럭 돌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회사랑 완벽하게 분리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버튜버로는 가슴 까고 ASMR에 자위하고 이런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카난으로 자위하고 가슴 까고 생쇼 다 하고 하는 거죠. 별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라사키 시온이 개인세 버튜버로 데뷔를 하면 버튜버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거대한 기업세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속 버튜버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막 그만두잖아? 그러면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도토라이브나 게임부 프로젝트가 회사가 망했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
문제가 곰고 곰다가 터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블랙 기업이라는 사실이 동네방네 소문 다 나가지고 망하는 경우인데, 호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계속해서 그만두는 애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기업세였다가 그만둔 친구들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거든. 왜냐면 기업일 때는 하커로서 다른 동료들이랑 함께 하니까 이게 거대한 시청자층이 유지가 됐었단 말이야. 그런데 개인세로 데뷔하게 되면 이 시청자층이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시청자도 떨어지고 구독자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홀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워낙 유명하고 인기 있고 100만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개인세가 되더라도 데뷔해가지고 어느 정도 덩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100만 복구한 친구들도 많죠. 사쿠나가 대표적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라사키 시온까지 추가가 되면 호로라이브가 껄끄러워하는 졸업생들이 큰 규모를 가진 집단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거죠.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개인세 애들이 뭉치는 게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호로라이브란 이름만 안 달고 있는 거지 사실상 호로라이브에서 활동했었던 애들이라서 사람들은 이 팬덤을 호로라이브의 세컨 팬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구독자, 얘네들의 슈퍼챗은 호로라이브가 원래 먹었어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이제는 개인 사업자로 독립한 애들이 호로라이브에 빨대 꽂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집단이 형성이 된 거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무라사키 시온의 개인세 데뷔가 굉장히 두려운 게 무라사키 시온은 생각보다 인맥이 좋아요. 애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냅니다. 놀랍죠. 게다가 지금 사쿠나로 개인세 데뷔를 해 있는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무라사키 시온이랑 절친이에요. 게다가 키류코코 케이손이랑은 하나의 중국 사태 때 케이손을 위해서 울어주고 나는 이런 기분으로는 방송할 수 없다 이러면서 대놓고 K손을 해고시킨 호로라이브한테 불평불만을 하면서 무기한 방송 휴방으로 시위까지 했던 친구란 말이야. 이렇게 시위한 애는 하짜마랑 무라사키 시온 2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K손이랑 절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거는 진짜로 절친이라고 말하는 카나타도 못했던 행위였죠. 그런데 요런 시온이 개인세 데뷔를 하면 이거는 사쿠나랑 키류코코 사이에 거대한 구심점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원래 아쿠아랑 키류코코랑 별로 안 친해가지고 서먹서먹했거든. 근데 거기 중간에 시온이 낀다? 그러면 시온을 통해가지고 이 거대한 집단이 형태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가우르 구라랑 또 친해요. 그래가지고 구라는 이미 사바 계정으로 시온의 아랫사람의 계정이 로아 계정 또 팔로우를 했습니다. 야 미쳤죠. 진짜 영어만 할 줄 알았어도 글로벌 떡상하는데. 게다가 마츠리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랑 또 사이 안 좋아졌거든. 그런데 여전히 시온이랑 사이 좋아가지고 이후에 개인세 데뷔하고 나서 시온이랑 사토 노조미의 합방 또한 기대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얘가 인맥 좋아요. 은근히 인맥 괴물이고 호쇼 마린이랑 또 사이 좋습니다. 게다가 사카마타까지 건지하죠. 사카마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온 졸업 라이브 때 등장하면서 제 친한 모습 보여줬고 개인세 데뷔한 다음에도 함께 활동할 거라고 티도 많이 냈었죠. 우리는 어차피 다시 만날 거고 우리는 어차피 다시 만나서 같이 놀 거잖아 이렇게 계속 어필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무라사키 시온이 로아로서 개인세 데뷔를 하면 사카마타의 웨더 플래닛 세 번째 멤버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 중인 자격증 그거 일기예보사 이런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웨더 플래닛에서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기상캐스터를 하려고 나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다니까. 그쵸? 근데 물론 실제로 시험 보지는 않을 거예요. 얘 빡대가리라서 그런 시험 못 칩니다. 그 시험이 쉬운 것도 아니라서. 어쨌든 웨더 플래닛에 합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시온이 워낙 마이웨이라서 만지구미 애들이 다 이렇거든. 누구한테 지시받는 걸 싫어하고 계획에 맞춰가지고 활동하는 걸 싫어해요. 남이 뭐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방송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키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이기생들 모아가지고 오프라인 뭐 합방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초코 센세이랑 스바루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만지구미 3명이 안 와가지고 절대로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아쿠아가 철이 들었는지 우리도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스바루한테 모이자라고 말한 거야. 웃긴 거 뭐냐면 지가 모으는 게 아니라 스바루한테 떠넘겼어. 우리도 모였으면 좋겠는데 스바루 니가 힘 좀 써봐라 이러니까 오케이 니가 모이자고 했으니까
적어도 만지구미 중에 아쿠아 너는 오겠네 해가지고 스바루, 아쿠아, 초코센세 3명이서 이제 이기생들 오프라인 합방 해보자 해가지고 애들한테 다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시온이 우리도 드디어 오프라인 합방을 하네? 근데 나는 갈 생각이고 아쿠아도 자기가 하자고 했으니까 오겠지? 그러면 나도 가야겠다. 그런데 당연히 아야메는 안 오겠지? 이렇게 합니다. 웃긴 거는 아야메도 우리도 이거 안 해? 스바루가 오라고 했으니까 가야겠다. 그런데 시온은 안 오겠다. 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다른 애들이 놀래요. 야, 시온이랑 아야메가 왔다고? 이러면서 나는 너네 둘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시온 또 아야메 딱 보더니 나는 아야메 짱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러고 아야메도 나도 너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올 거라 생각해. 스바루, 아쿠아, 초코 센세는 당연히 오는데 쟤는 안 오겠지? 쟤는 안 오겠지? 했는데 우연찮게도 첫 번째 모임 때는 모두가 모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모이고 나서 또 1년 넘게 안 모이다가 두 번째까지 모이긴 했어요. 여튼 이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아요. 얘네들이 뭐 이런 거에 참가하는 거를 안 하기로 유명한 애들이라는 거. 협조성이 결여돼 있어. 존재 자체가 안 해. 그러니까 아쿠아랑 친하니까 아쿠아랑 뭐 하는 거 정도는 하더라도 단체로 뭐 하자는 거를 아예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귀찮아서. 그래가지고 자기 편할 때만 방송하고 혹은 포켓몬 신작 나왔을 때만 방송하고 이런 애였단 말이야. 맨날 한 달, 두 달, 세 달 방송 유기하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개인세 데뷔해가지고 웨더플래닛에 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카마타는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성실하고 의욕 있는 친구라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방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는 친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사카마타의 의욕은 시온이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기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결국에는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같이 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거다. 친한 친구랑은 여행 같이 가지 말고 사업 같이 하지 말라는 소리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뭉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뭐 인지도 상승에는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무라사키 시온의 개인세 데뷔는 상당히 기대가 돼요. 이 개인세 데뷔라는 게 신모델링을 공개한다는 거라 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모델링을 보고 싶은 마음은 뭐 누구나 갖고 있죠. 그리고 시온 모델링이랑 비슷하게 나올지 아니면 전생 모델링을 암시하는 그런 요소만 머리 장식이라든지 뭐 의상에 조금씩 어필하는 정도로만 그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시온 모델링이랑 너무 흡사하잖아?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사쿠나는 아쿠아 모델링이랑 비슷해도 돼. 왜? 모델링 제작자인 가오우가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도 문제 없거든. 그런데 시온은 이미 무라사키 시온 마마 모델러한테 손절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으면 회사뿐만 아니라 일러레한테도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흡사해서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뭐 고소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너무 대놓고 따라 그리고 흉내를 내잖아? 그러면은 일러레가 삔또 상해가지고 진짜로 고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드러난 사실만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어떤 일러레한테 일러스트를 맡겼어. 일러레가 나한테 모델링을 만들어 줬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후에 새 모델링을 제작하는데 예전에 다른 모델러한테 맡겼던 이 모델링이랑 흡사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해가지고 새로운 모델링을 만들잖아? 그러면 다른 일러레가 만들었던 그 아이디어랑 그 요소들을 차용해가지고 표절해서 만든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실제로 고소하면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흉내내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 그려주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호로라이브의 신기를 건드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무라사키 시온의 방송 조만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